프레드릭은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 크리스토퍼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죠. 부부는 전형적인 중산층으로 부부 모두 번듯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는 임신한 아내와 어린 두 딸을 살해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어릴 때부터 누구와도 싸운 적 없고 과속딱지 하나 받은 적이 없는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왜 그는 가족을 살해한 것일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0년, 당시 샤나는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는 페이스북을 통해 크리스토퍼로부터 친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2012년 11월 3일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해 말 샤나는 큰 딸을 낳았고 2015년 여름 둘째 딸도 낳았습니다. 2018년 6월 19일 샤나는 페이스북에 초음파 사진을 올렸고 셋째 아이의 임신을 알렸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콜로라도에서 가장 큰 정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봉은 약 6만 5천 달러였습니다. 샤나는 다단계 마케팅 회사에서 영업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봉은 8만 달러였고 또한 그녀의 영업 기술 덕분에 회사는 그녀에게 상당한 금액의 인센티브를 주었죠. 샤나는 자신의 삶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13일, 샤나는 애리조나 출장을 마치고 막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비행기는 8월 12일 밤 11시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2시간 이상 연착되었죠. 그녀와 함께 출장을 갔던 동료이자 친구인 애킨스는 새벽 1시 45분에 샤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샤나는 임신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예약된 상태였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오전 회사 회의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애킨스는 샤나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오전 내내 그녀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정오 12시 10분, 애킨스는 샤나이 걱정돼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애킨스는 샤나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애킨스는 그녀의 남편 크리스토퍼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며 재촉했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1시 40분, 경찰이 샤나의 집에 도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토퍼도 자신의 정유 회사에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크리스토퍼가 문을 열자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아침 5시 30분에 출근했고 그때 샤난과 아이들은 집에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크리스토퍼는 샤난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는 당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오전 5시경 깨어난 크리스토퍼는 아내에게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며 집을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별거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부부는 다투지 않았지만 서로 감정이 북받쳐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나는 친구와 함께 이사하겠다고 말했지만 어떤 친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죠. 크리스토퍼는 경찰에게 집안 수색을 허락했고 경찰은 지하실부터 2층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샤난의 휴대전화, 열쇠, 지갑 등 그녀의 소지품은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가출하는 여성이 자신의 중요한 소지품을 두고 사라졌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샤난의 가방에서 그녀가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 발견되었고 위층 방에서는 막내딸의 천식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샤난의 차는 그대로 주차돼 있었고 그녀의 차에는 아이들의 카시트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는 샤난의 차량만 소유하고 있었고 크리스토퍼는 회사 차량을 몰았습니다. 그렇다면 샤난은 왜 자신의 차를 둔 채 그대로 가출한 것일까요? 샤난과 두 딸의 실종 소식은 지역사회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은 3명의 모녀를 찾기 위해 나섰고 경찰과 FBI도 수색을 이어갔지만 모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다음 날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고
콜로라도주 전역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8월 14일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모 방송국과 인터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중 크리스토퍼는 어느 순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모녀의 실종 소식이 방송되고 있을 때 니콜이라는 여성도 이 뉴스를 보았습니다. 니콜은 크리스토퍼의 동료이자 애인이었죠. 사건 당시 니콜은 엔지니어로 모 회사의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니콜이 다니는 회사는 우연히 크리스토퍼가 근무하는 회사와 협력하게 됩니다. 6월의 어느 날 크리스토퍼는 니콜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니콜은 크리스토퍼가 매우 섹시하다고 생각했고 그가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연인 관계가 되었죠. 나중에 그들이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 크리스토퍼는 니콜에게 아내와 두 딸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는 아내와 이혼 마지막 절차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니콜은 그 말을 믿었고 그녀는 크리스토퍼가 이해심이 많고 다정한 남자라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초부터 교제를 시작해 일주일에 무려 4에서 5회씩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법인카드로 니콜과 데이트를 즐겼죠. 이후 크리스토퍼는 니콜에 대한 사랑을 주체할 수 없었고 동시에 샤난에 대한 사랑은 점차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7월 28일부터 29일 주말 동안 크리스토퍼와 니콜은 여행을 가기도 했었죠. 크리스토퍼는 나중에 그 주말 여행이 끝의 시작이었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사건 이후 니콜은 뉴스를 통해 크리스토퍼가 이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샤난이 임신 15주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토퍼에게 전화를 걸었고 마침내 크리스토퍼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이 니콜에게 찾아왔을 때 그녀는 크리스토퍼와 불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8월 15일 경찰은 크리스토퍼에게 거짓말 테스트를 하였고 이때 그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크리스토퍼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유회사는 즉시 그를 해고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출장에서 돌아온 후 샤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크리스토퍼는 침대에서 일어나 두 딸의 각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베개를 들어 잠든 아이들을 질식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침실로 돌아가 샤난과 다투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샤난마저 질식시켰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잠시 후 두 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딸들은 모두 살아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은 크리스토퍼에게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몸이 좋지 않다고 답했죠. 이후 그는 아내를 끌고 트럭에 실었고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이후 그는 아이들과 함께 정유회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서 크리스토퍼는 두 아이를 살해 후 원유 탱크에 아이들을 넣었습니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시신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다시 깨어나지 않을까 걱정돼 탱크에 집어넣었다는 점입니다. 샤나는 성인이라 원유 탱크에 넣을 수 없었고 결국 크리스토퍼는 근처 황무지의 얕은 구덩이를 파고 샤난을 묻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시신을 수습한 뒤 편의점에 들러 샌드위치를 사 먹기도 했었죠. 그는 자신의 가족이 아닌 니콜에게 미안함을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당시 그는 여전히 니콜을 사랑하고 있었죠. 크리스토퍼는 심지어 언젠가 법이 바뀌어 조기에 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하였죠. 크리스토퍼는 가석방 자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그에게 이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었죠. 이 질문에 크리스토퍼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수감된 후 대중은 그가 감방에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없도록 압수하라며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은 크리스토퍼에게 전달되었죠. 크리스토퍼는 내게서 사진을 빼앗을 수 있지만 내 추억까지는 빼앗을 수 없다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